그런데 이제 여기서 금융리스인데 뭐 공정가치 일정하다. 뭐 아무런 있죠. 소유권 이전 약정이랄지 없는데 이 문제가 왜 쉽냐 하면요. 헷갈리게 하는 게 요거랑 여기 달라야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달라요, 같아요. 같으면 난이도 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만 매일 보다가 갑자기 달라지면요. 뭐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그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걸 알고도 가야 된다, 우리는. 이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매달 뭡니까? 100만 원씩 5회씩 받는데 내년 말, 그리고 5년 동안에 현가를 할인해야 되죠. 현재 가치에 의해서 할인한 금액을 가지고 있죠. 감가상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100만 원 곱하기 3.79079 이걸 몇 년으로? 잔존가치 없네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걸. 현 가치로 5년 동안에 나눠서 잔존가치도 없으니까, 그죠? 정액법이니까 배분하고 끝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758, 158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내용 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힘드는데요. 그런 어떤 변화된 걸 우리가 논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5년 같으니까 별로 그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과 금융리스 계약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용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감가상각비의 정액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봐요. 그러니까 용산에게 뭐야? 찾았죠? 그럼 일단 원래 내가 이 자산을 그냥 취득했다고 보고 원래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리스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리스 기간은 9년이고 여기 둘 중에서 뭐 요거 하면 안 되죠? 요걸 해야 되지. 요거 요렇게 해야 되지. 그럼 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현재 가치가 12만 원을 가정하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현가를 구했다는 게 15라 하면 10 나누기 10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있죠. 여기 12만이니까 12만2천 되겠죠. 어렵지 않죠? 제가 수정을 하나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안 된다.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리스 종료 후 리스는 반환 조건이다 하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부러 원초에 없어서 아마 뒤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바꿔볼게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반환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경제적 효익은 리스 자산을 사용한 기간 안에 수익을 얻는 거니까 둘 중에 적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랑 두 개가 경합되잖아요. 요 둘 중에 민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하면 안 돼. 소유권 이전은 10년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9년으로 요거는 뭐예요? 9년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3333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논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면 딱 뭐를 봐야 될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매형 리스는 생략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우리 현금 흐름표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리스를 너무 많이 설명했다. 역시 저번에 그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그 흐름대로 하는데 일주일 쉬다 보니까 또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되겠네요. 자, 현금 흐름표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흐름표는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네, 계산 문제가 이론 문제 하나 나오고요. 계산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잘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투자 활동 정도까지는 볼 생각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하나 좀 살펴볼 거고요. 대부분은 다 있죠.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 다 해서의 현금 흐름표의 양식 같은 걸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가성비 좋다, 그죠? 1시간에서 우리가 3문제를 맞춰보다, 이거죠. 자, 현금 흐름표의 정의 한번 볼게요.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요. 우리 재무제표 5종에 보면요. 네 번째가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죠. 근데 얘는 발생 기준에 따라 안 하고요. 현금주에 의해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이걸 왜 작성하냐면요. 그 기업에 뭡니까?
현금에 대한 수요와 조달 능력을 평가할 때 있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주들이 배당을 해달라 하면 가용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주들은요, 머릿속에 현금주의 발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1억이 있다면 1억이 현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냥 이제 재무회계는요,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이다 보니까 내가 돈 번 걸 가지고 자산을 샀다라면 나의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금으로? 자산에 있죠. 유입, 유출이 되어가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의 발생주의에 따라 만들어진 이 재무정보를 뭐예요? 현금으로, 그게, 그러니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현금에 유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잡을 수도 있고, 현금에 유출이 없는데도 뭐예요? 비용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발생주의에 의한 뭐예요? 재무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따른 있죠. 현금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때가 묻어 있는 있죠. 요소는 뭐예요? 제거해서 현금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의 표가 뭐예요?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죠. 세 가지 활동의 분류에 따라 뭐 어떤 방법에 따라 만드는지를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현금 흐름은요, 원천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의 활동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잖아요. 유입이 플러스 유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 활동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투자 활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저 자산을 투자한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뭐 기계 장치를 산다든지 할 때 있죠. 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자산을 팔게 되면요. 건물을 팔게 되면 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투자 활동으로 이제 정감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자금을 차입하는 활동 있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고, 은행에서 돈 꾸면요. 돈 들어오고, 돈을 상환하면 돈 나갈 것이고, 배당을 하면요. 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천의 유입과 유출을 가감해서 보여주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영업 활동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영업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활동은 있죠. 굉장히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직접 법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 보여줄 때 되게 좋은데 직접 법으로 불가능해요. 실무에서 직접법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법 안 써요.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IFRS에서는요, 이걸 좋아해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가 매출한 걸 다 모아가지고 성격을 모아서 실제로 현금주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딱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반영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뭘 써요? 그죠? 이 간접법을 사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전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산에 보시면은 전산에 마음껏나 해서 여기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가져가면요. 여기 없구나. 데이터가 왜 이렇게 없지? 가만있어 봐요. 오, 너무 없다. 그래. 데이터가 없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보면 영업활동 뭐 이렇게 지금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어서 제가 나눠 봤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얘가 직접법이 아니에요. 직접법이 아니고 여기에 그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거 얘는 다 간접법이에요. 직접법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간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에 비해서 투자활동하고요. 재무활동 이런 것들은요. 이거 그 간접법이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에 있죠. 단기 순이익을 기초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현금주의의 때를 뺏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뭐예요? 비용을 가산하고 유입이 없는 수익을 또 빼고 그죠? 차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비슷해요. 법인세 단기 손익에서 여기에 입금과 송금 요소를 뭡니까? 차감해서 법인세법상의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는 방법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법 없죠? 근데 얘는 뭐예요?
투자나 이런 건 간접법이 없죠. 다 직접법이죠. 직접적으로 재무 정보의 증감을 이걸 그죠? 차감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거 말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야? 직접법을 쓰면 좋은데 힘들어. 그래서 뭘 쓴다고요? 대부분 실무는 간접법을 쓴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직접법 하나 내고 간접법 하나 낸다. 만약에 낸다면. 아니면 직접 간접법만 하나 낸다. 그죠? 계산 문제로, 그죠? 그렇게 내는 형태란 거죠. 근데 투자활동은 뭐라고요? 간접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드렸듯이. 없잖아요. 직접법밖에 안 되죠. 그죠? 얘도 뭐예요? 직접법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점이 요거예요. 뒤에 있는 요건데요. 요거. 일단 요거 하나 알아주세요. 간접법은 어디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영업활동에만 있는 거지. 직접법은 투자와 재무활동은 간접법이라는 개념이 없고 직접법밖에 없다는 걸 꼭 알아주십니다. 이거 하나 일단 잡았습니다. 개념, 이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좀 약간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떤 활동이 영업활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업활동은 주요 수익 활동이 있잖아요. 창출에 관계된 있죠. 활동에 따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재료를 만약에 사면 어떻게 돼요? 재료를 사면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사거나 상품을 사서 나가는 거는 이걸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그죠 유출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들어올 거다. 또 종업원, 직원 급여 주려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영업활동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올 경우는 물건을 팔게 되면 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대부분 영업활동인 거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영업활동과 매입활동이라는 개념이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범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있잖아요. 법인세 특히. 법인세 납부 환급. 법인세 납부하고 환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법인세를 낼 때 내가 영업활동에 따라 가지고 내는 있죠. 그 활동 때문에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랄지 손실 때문에 뭡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법인세 납부는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이고 굳이 따진다면 투자나 재무활동에 따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세 납부와 환급은 여기에 단서를 붙이자 단 투자와 재무활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는 거는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는 법인세 납부와 환급은 영업활동의 원인이 된 있죠. 그런 법인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중요해요. 단기라고 들어가면 이게 빈번하다고 보는 거죠. 단기.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봅니까? 투자나 재무활동을 보지 않고요. 단기라고 되면 영업활동을 봐요. 여기는 되게 다른 점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투자활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유형이나 무형자산을 사고 팔 때 유출액, 유입액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재무활동은요. 뭐 주식이랄지 사채의 발행에 따라 돈이 유입되고 상환하고 하는 있죠. 그런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현금의 유출액을 바로 직접법이다.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이렇게 나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영업활동.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것. 그래서 빈번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기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법인세까지 해가지고요. 그런 게 아닌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단기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장기 차입금에 따른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빌린가 재무활동 되겠습니다. 그죠? 재무활동에 기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되겠죠. 충분히 직관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되게 공개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표 있잖아요. 직접법, 간접법. 간접법은 누구만 쓴다고요? 영업활동만 쓴다는 걸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 중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효리는 이게 장점이에요. 직접법은 현금 흐름을 작성할 때 개별 항목에 뭡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바로 그룹핑해서 보여주니까 되게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영업활동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 맞아요. 소유라는 애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 단기 순이익을 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비용의 비용이랄지 수익을 가감해서 명확하게 뭡니까? 단기 순이익과 다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간접법 지금 배우게 될 거고.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엔 두 개가 옵션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 및 재무활동도 현금 흐름 표현의 표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얘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only 뭐예요? only 뭐예요? 직접법밖에 안 된다, 그죠? 뭐 다르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그죠? 정답은 3번. 이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왜 내냐면, 그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죠? 적용을 구분할 줄 아는지 아주, 그죠? 그냥 기본 점수를 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 흐름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 주소로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볼게요.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뭐야? 없는 거래가 아니라는 뭐야?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면 현금의 유출 거래가 있는 거 있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이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현금 거래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현물 출자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건 무. 주식 배당은요, 안 되는 거고, 전환사채의 전환은 무. 유상증자는 뭐죠? 당연히 그죠. 돈 받고 뭐예요? 주식을 출자한 거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유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론할 때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있잖아요. 이거 정리를 했어요. 이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쭉 여러분 투자 활동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배당금 지급을 좀 알아주세요. 자, 법인세 비용은 다 될 수 있잖아요. 자, 이 두 개 한번 볼게요. 법인세 지급, 비용 지급은 다 될 수 있잖아요. 다 기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을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얘기가 나와요. 자, 배당금의 지급 볼게요.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돈이 유출됐죠. 그죠? 그럼 이 배당금은 뭐 때문에 기인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투자활동에 따라가 배당을 지급할 일이 있겠습니까? 투자하는데 뭔 배당금을 줘요? 재무활동이나 영업활동에 따라가지고 뭡니까? 여기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안 새기고 들어가면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투자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요, 헷갈린다고요. 투자하는데 뭐 배당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밑에 꼭 요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배당금의 지급은 뭐예요? 투자 활동으로 우리의 현금 흐름은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법인세 비용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고 반드시 영업활동이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요, 영업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